짜리몽땅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오늘의 주인공. 4대 토종개로 꼽히는 경주 토박이 동경이입니다. 방귀 꼈어 나? 너 진짜 웃긴다. 순하고 영리한 천사 같은 친구인데 여기 산 살짝 타고 오다가 저기 담벼락 넘어서 갑자기 오들오들 공원에만 오면 잔뜩 움츠러든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구조 과정에서 큰 아픔을 겪었다는데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절대 마취총으로 포획하지 말고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해달라고. 아 정말 진짜 너무 싫죠. 그냥 너무 불쌍하고. 2024년 새해 첫 사연, 올림픽 공원을 떠돌던 유기견 동경이와 마음 따뜻한 주민들의 감동 사연을 소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위기의 동경이가 가족을 만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며칠 앞둔 지난달 말 저희 채널로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는데요. A4용지 4장을 꽉꽉 채운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 박은영씨. 3달 전 서울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던 중 하얀 떠돌이개와 마주쳤다는데요. 요즘은 유기견 정보를 정부 동네 중고거래 앱에서 검색하죠. 은영씨도 땡땡마켓에서 다수의 목격담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 떠돈 지 일주일이 지났고 주민들이 사료도 챙겨주고 있었죠. 신고하면 안락사 조치될 것이 두려웠던 은영씨. 주인을 찾는 한편 직접 데려가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기견 신고를 받고 인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몰려오는 포획팀에 겁먹은 동경이는 달아났고 곧이어 동경이의 옆구리로 마취탄이 발사됩니다. 마취약이 온몸으로 퍼지고 10분 뒤 동경이는 공원 바닥에 쓰러집니다. 근데 동경이가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캔넬에 막 이제 막 넣고 계시는 걸 봤죠. 아 정말 진짜 너무 싫죠. 그냥 너무 불쌍하고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 아팠어요 진짜로. 마취약은 독성이 강해 공격적인 동물 포획 시 사용됩니다. 포획한 건 잘된 일이지만 동경의 순한 성격을 감안하면 마취탄 사용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취총 포획 시 사망률이 거의 한 20% 가까이 돼요. 정확한 몸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마취총에 사용되는 약물의 양이 이제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서 뭐 불가피하게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하필 포획 시점은 보호소가 휴무에 들어간 추석 연휴. 동경이는 돌보는 이 없이 공원 관리소 앞에 묶였습니다. 그런 동경이에게 물과 사료를 챙겨준 건 은영씨였습니다. 게다가 허술하게 묶인 목줄이 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민들은 실종된 동경이를 애타게 찾았고 며칠 뒤 인근 마당집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영씨와 이웃 주민의 품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첫 만남을 가진 동경이와 게스트하우스 팀. 근데 어디 보니? 저희가 낯선지 뒷걸음질 치며 임보자님 뒤로 숨는데 안 되겠어요. 집에 다시 들어가서 먼저 친해지는 것부터 하기로 했어요. 동경이가 마음 편한 집에서 있으면 좀 더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동경이와의 만남 다시 시작할게요. 많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정신없이 눈알을 굴리는 동경이. 제작진들은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동경이가 마음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간식을 주며 확인해봤는데요. 자세가 엉거주춤한 게 아직 불편해 보이네요. 임모자님과 동경이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임모자님이 말하는 동경이는 어떤 친구일까요? 일단 성격이 되게 순하고 좀 겁이 많아가지고 좀 이것저것 다 좀 경계를 좀 많이 하는, 되게 불만 표출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짖지도 않고 큰 문제도 안 일으키고. 터치하거나 이럴 때는 다 괜찮아요. 집에서는 그나마 좀 나는데 밖에 이제 목줄을 하고 밖에 나가면은 살짝 이렇게 가기만 해도 엄청 놀래요. 좀 네, 놀라요. 이렇게 좀 닿기만 해도 막 이렇게 움찔하고. 저희도 처음 만나면서 느꼈지만 동경이는 겁이 많네요. 특히 야외에선 가벼운 터치만 하려고 해도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동경이가 밖에서 생활하던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좀 해야 돼요. 사람이랑 눈 마주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터치도 좋은 거다 하면서 이제 애정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이 친구들이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먼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동경이가 더 좋아할 만한 간식을 줘봤어요. 아, 너 말고 그냥 비비 데리고 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며 안정을 찾아가는 동경이. 약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식을 먹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는지 여기저기 탐색하기 시작하네요. 유니쌤이 간식을 줘보지만 곧장 뒷걸음질을 치네요.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동경이. 는 강아지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의 대장이 누구를 먼저 새 사료를 주고 잘 먹으면 임보자님이 직접 터치 교육을 해보기로 했어요. 요게 이제 간식 주는 손이 점점 뒤로 가면서 동경이가 여기에 턱을 자기가 대면서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간식을 먹으려면 스스로 손바닥에 얼굴을 대야 하는 교육인데요. 이 과정에서 동경이는 자기가 원할 때만 터치가 이뤄진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사람 손에 대한 거부감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접었다가 네. 다시 한번 동경이 높이로 한번 보여줄게요. 아이고. 옳지. 좋아요. 이번에는 그 뒤에 손 빼고 이렇게 계속된 훈련. 어느덧 터치에 거부감 없이 얼굴을 내밀며 간식을 먹기 시작하네요. 터치 훈련을 자주 해주면 동경이도 마음을 열고 터치에 대한 거부감을 이겨낼 거예요. 그런데 이모자님의 고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꼬마 푸들 비비의 안전 문제입니다. 비비와 동경이는 함께 있으면 한 번씩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레슬링 한다고 하죠. 이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엔 싸우는 모습인지 노는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체급이 안 맞는 강아지끼리 뒹굴면 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누구 하나가 다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게 평소에도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서로의 구역을 나눠주는 것부터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옷방 하기 전에 동경이 이제 따로 이제 격리시켜 놓는 방이어가지고 저희가 밖에 나갈 때 이제 비비랑 동경이 따로, 이제 동경이는 안에 있고 비비는 밖에 있고 이런 식으로. 원래 처음에 강아지가 새로 올 때 외동이 아니고 이렇게 원래 있던 친구가 있었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시그널이나 습관 같은 거를 분리해서 지켜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저 친구가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여기서 보호자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할 시간 없이 갑자기 합사를 해버리면은 저 친구도 여기를 이제 다 자원이거든요. 자리든 보호자든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의 행동들을 관찰하고 천천히 보호자의 이제 관할 안에서 이제 천천히 합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 정말 잘하셨던 게 처음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가 천천히 합사를 했기 때문에 비비랑 동경이랑 큰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고 보니 생활구역을 나눴지만 동경이가 울타리를 뛰어넘고 가버린 거였네요. 동경이 같은 중대형견을 분리하려면 더 큰 울타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도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아요. 비비와 동경이가 다툴 일이 없도록 밥은 각자의 구역에서 주기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모자님이 원하는 동경이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지 여쭤봤어요. 좀 동경이가 좀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원래 밖에서 또 지내던 친구다 보니까 너무 안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좀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입장 자주 시켜줄 수 있는 분이라 너무 혼자 내두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크다 보니까 좀 마당에서 좀 뛰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이제 안 놀래 별로. 당겨. 지난 가을 서울 올림픽공원을 떠돌던 유기견 동경이. 순한 성격으로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던 녀석은 구조 과정에서 독한 마취탄을 맞고 그 충격으로 큰 두려움이 시달렸지만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주민들의 따뜻한 돌봄 덕분에 다시 마음을 열고 간절히 입양을 기다렸는데 지금 마시고 좋아요. 이때 이제 만져주시고 동경이가 순둥이 동경이가 마침내 평생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연이 소개되고 일주일 뒤 동경이에겐 한 건의 입양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보통 입양 신청이 10건에서 20건 정도 들어와야 그중 조건이 맞는 곳이 한두 곳 될까 하니까 겨우 한 건의 입양 신청으론 입양 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2년이란 걸까요? 그 한 건의 입양 신청으로 동경이는 운명처럼 평생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입양자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목사 부부입니다. 가엾은 유기견을 가족으로 맞이해 강아지별로 보내기를 여러 번 경험한 따뜻한 분들이죠. 보고라고 이렇게 보고 불쌍해서 데려왔다 해서 보고라고 길에 그 공원에서 겨울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입양 신청해볼까 했는데 연락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키우던 백골 떠나보내고 7년 뒤 쏙 닮은 동경이의 사연을 발견하신 거죠. 그렇게 입양자님을 찾아간 동경이와 구조자들, 넓은 정원의 마당까지 뛰놀기 좋아하는 동경이에겐 더없이 좋은 환경이죠. 제가 생각한 입양자님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맞는 분들이에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식도 잘 받아 먹네요. 행복해하는 동경이를 보며 임보자도 구조자도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입양 도장을 찍지 않고 1에서 2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주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입양 전제 임시보호 기간이죠. 과연 동경이는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했을까요? 처음에는 첫날에는 그 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임보자님들이 놓고 갔잖아요. 밥도 안 먹고. 첫 이틀 동안 동경이는 물과 사료에 입도 대지 않았어요. 동경아 힘내, 우리가 도와줄게. 입양자 부부는 동경이 곁에서 잠을 자면서 응원했고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마침내 동경이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네. 아이 잘했어. 그새 부쩍 친해진 게 보이죠? 산책 가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렇게 동경이는 적응기를 무사히 마치고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팔자가 상팔자네. 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손. 아이 참. 100번째 입양의 주인공 축하해 동경아. 산책 가자. 산책 가자. 가자. 그동안 돌봐줘서 고마워요. 열심히 돌봐준 주민들은 동경이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역대 출연자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성실하게 교육해준 이분들 덕분에 소심했던 동경이가 마음을 활짝 열어준 것이었죠. 동경이의 사연을 마치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양 가기 힘들다는 20kg급 백구 동경이가 이렇게 가족을 만나다니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응원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친구에게 입양 신청이 올까? 저조차 걱정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덧 출연한 126마리 중 100번째 입양의 주인공이 나오네요.
이 놀라운 성과는 늘 위기의 동물들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댓글도 봤거든요. 동경 입양됐는데 축하해주시는 메시지들을. 네. 저는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책임감이 더 많이 생겨서 열심히 동경이 더 사랑해주고 더 챙겨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0번째 입양의 주인공 동경이의 해피엔딩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